세 번째 노트인데요. 이 세 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객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 이 객체를 우리가 생성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정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와 관련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새로운 타입을 하나 정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우리가 보통 어떤 타입이 있으면은 이 타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들이 뭐가 있는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트의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값을 가질 수 있고, 사칙 연산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이런 걸 알아야 인트를 사용할 수 있겠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우리가 타입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의 값이라는 건 그 객체들이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정보들이 되겠고, 그 객체를 갖고 할 수 있는 연산이라고 하는 건 그 객체가 제공하는 퍼블릭 메소드들이 되겠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항상 데이터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먼저 이 클래스의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가 뭔지부터 분석하고, 그 상태를 바탕으로 또 얘가 해야 되는 행위가 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 클래스는 또 얼마나 많은 다른 클래스들과 관계를 맺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복잡해지면은 자료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 같은 건 이제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데, 복잡한 함수들을 만들려 그러면 알고리즘을 좀 알아야 되겠죠. 뭐 그건 나중 얘기고, 그 함수를 또 구현할 때에도 그 함수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객체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 객체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명사와 동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뭐 하든 그 내가 만들려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글로 썼어요. 그럼 그 글에 등장하는 명사, 동사를 분석하면은 어떤 클래스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심지어 허용사까지도 우리가 그 글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분석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유명사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뭔가 그 객체, 거기서 모델링해야 되는 객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명사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나 또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나타나게 되겠고, 행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소드로 만들어야 돼.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로. 수강하다, 이수하다, 개설하다. 여기서 좀 생각하는 건 학생 시스템, 종합정보 시스템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생각들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종류이다, 속한다 이런 경우에는 객체지향에서 상속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뭘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포함 관계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고, 얘는 구체적으로 아니지만은 이제 제한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한 동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얘를 어떤 우리가 클래스의 애들이 구현할 때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노랑 볼 뭐 이런 형용사가 있으면 얘도 멤버 변수로 어떤 모델링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이 있는데 볼의 색을 뭔가 멤버 변수를 유지해서 어떤 색의 볼인지를 구분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들려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문제 정의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된 문서에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보면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면 좋겠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뭐 해보면 한번 아는데 보통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클래스들은 보통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클래스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것들은 데이터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들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나타낼 수가 있고 개체나 유무형의 사물들, 내가 모델링하는 거에 필요로 하는 실세계에 있는 어떤 사물들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료구조 같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겠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그 어떤 이제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할 때, 이 수업이 아닌가? 이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할 때 데이터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어떤 클래스들을 만드는 것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 기능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기능 자체만 또 별도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주는 클래스들을 기능을 위해서 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자바에서는 함수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는 반드시 어떤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내부에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유틸리티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틸리티 클래스는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함수들만 갖고 있는, 일반 함수들만 갖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매스 클래스예요. 여기에 SQRT, 뭐 POW, 뭐 사인, 코사인 이런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고 내가 저기 있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만들게 되겠고 최근에 와서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인터페이스의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의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서 유틸리티 클래스 같은 형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는 클래스는 메인 함수만 딸랑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걔는 또 유틸리티 클래스라 보기도 어렵고 일반 클래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시작 위치, 그 메인 함수만 딸랑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종류 1, 종류 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클래스들은 좋은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책임만,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책임만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럼 얘가 응집성이 높은지 낮은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판단해 보고 싶으시면 내가 필요로 하는 멤버 변수 수를 살펴보면 돼요. 멤버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응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클래스 이름을 짓기가 어려워. 그냥 수준, 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이름으로 지어야 될지가 애매모호해. 그러면 뭔가 클래스를 잘못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클래스가 메소드도 많아가지고 덩치가 이렇게 크면 그거 역시 좋은 클래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하나 일만 하도록 잘 모듈화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이 낮아야 우리가 모듈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그래서 예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모듈이라고 하면은 함수를 얘기했고 객체지향에서는 함수뿐만 아니라 클래스가 하나의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모듈로 살펴봤을 때는 한 클래스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겠고 결합성 측면에서는 너무나 다른 많은 클래스들과 의존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클래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성과 관련해서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를
솔리드 원리라고 해요. 그 솔리드 중에 S에 해당되는 게 SRP라는 원리가 있는데 저 원리가 뭐냐면은 클래스는 수정할 이유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할 이유가 많냐 적냐. 많은 예제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다른 수업에서 하는 예제이긴 한데 employee라고 하는 사원 정보를 나타내는 클래스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급여 계산하는 함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하는 함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그 직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함수, 급여, 이 사람의 급여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수정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인가요? 어떤 경우에 수정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회사에서 바뀌었어. 그럼 얘 수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DB 설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는 DB를 바꿨어. 그럼 얘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수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에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보통 얘의 주 목적이 급여 계산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다. 그럼 얘는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야 될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클래스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클래스가 해야 되는 주 목적이 뭐냐? 그럼 그 주 목적과 관련된 기능만 여기에 있고 얘의 상태가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어떤 용도이면은 그거는 분리해서 별도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면 더 적합한 위치에 그 기능이 구현하는 게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는 클래스는 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클래스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 좋은 클래스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태는 없고 함수만 딸랑 있는 그런 클래스도 잘못된 클래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클래스들이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하면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행위만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는 별로 적절한 클래스는 아닌데 예전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객체지향에서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클래스들을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클래스들은 좀 별로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필요한 거면 이제 써서 클래스로 만약 설계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트에서 이제 클래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법이나 프로그래밍 팁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들이 뭔지 찾아야 되겠고 그 객체들을 클래스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 틀에 이제 문법 갖고 정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멤버 변수를 정의하게 되겠고 객체의 행위를
구현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정의하게 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어떤 메소드는 객체의 행위라기보다는 상태인데 메소드로 구현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메소드들은 객체 메소드들은 객체의 상태를 활용해야 되겠죠. 뭐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메소드가 객체 상태를 전혀 활용하지 않으면 객체 메소드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포함된 메소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의 경우에는 기존 C++와 달리 각 개별 멤버 변수 메소드마다 접근 권한을 관련 수식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생략하게 되면 그게 어떤 기본 접근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C++의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 권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프라이빗으로 그거를 여기게 되는데 자바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하나를 안 했다. 그러면 걔는 프라이빗 퍼블릭도 아니고 디폴트라고 하는 또 다른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 의도한 것일 수 있으니까 각 개별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이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을 붙여주면 됩니다. 보통 개별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디폴트로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상속에 가면은 이제 private 대신에 protected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public 아니면 private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것들을 private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꼭 public으로 해줘야 되는 것만 아니면 public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만 public으로 바꿔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을 때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이 기능을 객체 메소드로 만들지 일반 함수로 만들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자만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일반 함수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한 함수는 이제 우리가 일반 함수로 정의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in 함수라든지 is lowercase 뭐 저거는 이제 문자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판단하는 거, 또 배열을 정렬하는 함수 이런 것들은 인자만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뭔가 기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인자만 가지고 다 원하는 결과를 계산해서 반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객체 메소드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만약 이런 일반 함수를 정의하고 싶으면 스태틱 메소드로 정의하게 되겠고 스태틱 메소드로 정의한 이런 일반 함수들은 그냥 그런 관련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유틸리티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주로 정의합니다. 물론 스태틱 메소드 중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스태틱 멤버 변수를 조작하기 위한 어떤 메소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스태틱 멤버 변수가 포함된 그런 클래스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인자 중 만약에 근데 인자만 가지고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인자만 가지고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일반 함수로 만드는 대신에 그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호출하는 메소드로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 그 문자열에 특정 문자가 등장하냐 안 하냐 아니면 등장하면은 어느 위치에 등장하냐를 찾아주는 인덱스 오브 같은 그런 함수는 우리가 문자열의 메소드로 구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반 함수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캡슐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일반 함수에 있는 인자들을 보고 특히 그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그 복합 타입의 메소드로 만드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메소드가 이 클래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클래스에 등장할 수 있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구현이 된다 그러면은 저렇게 모든 클래스의 메소드를 중복해가지고 코드를 중복하는 대신에 범용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 함수로 만들지 메소드로 만들지 좀 고려해 볼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시 타입으로만 이제 인자를 우리가 원시 타입으로만 받을 경우에도 이 원시 타입들 그 인자들 중에 몇 개를 합쳐가지고 클래스로 만들 수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만약 클래스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것들을 묶은 클래스의 메소드로 또 모델링할 수가 있고, 실제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원시 타입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시 타입만 받는 함수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메소드로 구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그 응용에서 그 원시 타입을 객체로 모델링 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메소드가 객체 메소드 할지 일반 함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멤버 변수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객체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멤버 변수는 이제 주로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되겠고, 특정 멤버 변수를 클래스에 정의했을 때 그 클래스의 객체를 n개 생성하면은 멤버 변수도 n개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학생 객체가 있고 우리가 학생의 이름을 객체의 멤버 변수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학생 객체를 100개 만들면 각 객체마다 각 이름을 유지할 공간이 또 별도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멤버 변수는 보통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접근 권한을 가지도록 합니다. 특히 변수는 그래요. 나중에 상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변수의 경우에는 값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값이 변경될 수 있다면은 그 값이 엉뚱한 값을 가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그 멤버 변수를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고, 그 메소드는 인자를 잘 검사해서 전혀 엉뚱한 값들을 멤버 변수들이 유지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그 클래스가 나타내는 객체의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게 되는데,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 변수를 너무 많이 정의하면은 이 클래스의 응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멤버 변수를 너무 많이 정의하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멤버 변수를 많이 정의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런 멤버 변수들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또 다른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태들을 나타내기보다는 얘들을 묶어가지고 클래스로 만들고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만 하나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고 올바른 추상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하기도 더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어디 인터넷에서 회원 정보를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이 회원 정보에 이제 주소 정보를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이 주소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멤버 클래스의 도시, 아파트 이름, 호수 이름
뭐 이런 우편 번호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인 멤버 변수로 유지하게 되면 멤버 변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소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멤버는 주소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유지해 가지고 주소 정보를 관리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가 많아질 때 혹시 그 멤버 변수들을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는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또 추상화 또 응집성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된 데이터가 객체 수명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멤버 변수를 상수로 모델링해서 초기화된 이후에는 바꿀 수 없도록 해주게 되면 또 강건성, 디버깅 할 때 편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들을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얘는 변수인지 상수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 예를 들면 학생의 입학 연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입학하고 나서는 입학 연도는 안 변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수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상수로 모델링하게 되면은 나중에 잘못 입력됐을 때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잘 생각하고 상수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상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면 상수로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의 강건성 측면에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이제 객체의 상태를 반드시 사용해야 객체 메소드로 분류가 될 것이고요. 이 메소드와 객체 상태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객체마다 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죠. 이 메소드가 실행됐을 때 각 객체가 유지하는 상태는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상태는 객체의 수명 동안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객체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객체 메소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죠. 객체 메소드는 현재 상태를 사용할 것이고, 현재 상태가 바뀌게 되면은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소드는 크게 4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데,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요.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이고, 얘의 역할은 객체를 올바르게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뒤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소멸자에 구현하게 되는데, 자바는 소멸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바에서는. 그 다음에 접근자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메소드들을 우리가 접근자라 그러고, 수정자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건성 측면에서는 이 수정자들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객체가 엉뚱한 상태를 가지지 못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바에서 생성자는 다른 언어와 비슷하게 C++와 동일하게 그 생성자의 이름이 이제 클래스 이름하고 같고, 우리가 정의할 때에는 다른 메소드와 달리 뭐가 없어요?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반환 타입이 없고, 보통은 여러 개를 정의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원하는 대로 객체들을 좀 생성할 수 있게끔 여러 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자 메소드는 보통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메소드이고,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은 객체의 현재 상태를 보고 싶기 때문에, 알고 싶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접근자 메소드는 getter라고도 하고요. 그 상태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들이 대부분 적군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환 타입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따가 우리가 은행 계좌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은행 계좌 클래스에서 잔액조의 메소드는 게터 메소드가 되겠죠.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반환해 주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멤버 변수가 n개 있다고 적군자를 n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멤버 변수마다 게터들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필요한 것만 만들게 되겠고 여러 변수를 결합해서 하나만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경우에도 성과 이름을 나눠가지고 유지하는데 반환, 게터는 그걸 결합해서 김상진으로 반환해 줄 수 있죠. 김과 상진은 내부적으로 따로 유지하고 있어도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게터들을 제공해 주면 되겠고 어떤 멤버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멤버 변수는 외부에서는 관심이 없고 내부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부 그런 멤버 변수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그 값을 열람하는 게터는 만들지 않겠죠. 또 이제 이 게터들이 있는 그대로 반환해 줄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은 가공해서 반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멤버 변수 유지하지 않고 적근자 메소드만 제공해서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속 예시 들었던 예제인데 사람의 나이가 필요했을 때 나이 정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만 유지하고 있고 get age 하면은 그 현재 오늘 날짜와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이를 계산해서 돌려줄 수가 있고요. 사각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제로 하고 있지만 이 면적 같은 경우도 멤버 변수를 유지하지 않고 물어볼 때마다 폭과 높이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게터를 제공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클래스라는 걸로 정의해서 사용하죠. 그거를 캡슐화라고 하는데 이 캡슐화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객체의 상태는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서만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체의 상태를 마음대로 그 객체를 사용한 사람이 클래스를 만든 사람과 별도로 어떤 우회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캡슐화의 위배가 된 겁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우리가 이제 멤버 변수로 원시 타입도 유지할 수 있고 객체, 또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멤버 변수를 person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 이름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string인데 불변 객체예요. 불변 객체라는 것은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date birthday에서 저 date 클래스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냐면 수정이 가능한 일반 클래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get birthday를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빗을 만들어서 밖에서 생년월일을 알고 싶으면 get birthday를 호출하면은 이 유지하고 있는 birthday 멤버 변수를 그냥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해 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반환받은 이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밖에서 객체의 어떤 메소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person P를 이용해 가지고 P의 생일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정하게 되면은 이 객체의 생일이 바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객체를 우리가 수정이 가능한 일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했을 때 게터를 잘못 만들면은 캡슐화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못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지금은 자바는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거나 객체를 반환할 때 실제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객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나요? 객체 자체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소 정보만, 위치 정보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 문제를 실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복제를 해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근데 복제를 해서 반환해 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나? 효율성에는 바람직하지 않죠. 생일을 할 때마다 생일을 한 번 더 복제해서 주니까 얘가 복제된 거를 바꾸더라도 얘한테는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강건성에는 좋지만 효율성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효율성까지 얻고자 하면은 똑같이 스윙처럼 저 벌스데이는 한 번 결정하면은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불변 객체로 만들어서 유지를 하면은 걔를 줘도 상관이 없죠. 걔를 줘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수정이 안 되는 거니까 네임과 마찬가지로 그냥 반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년월일을 유지하고 싶은데 생년월일을 이런 식으로 반환해 줘야 되면은 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불변 클래스를 찾아서 불변 클래스로 해가지고 쓰면은 이제 이 문제는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자 메소드예요. 수정자 메소드. 그래서 이 수정자 메소드가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private, public 이런 적분 제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수정자 메소드를 만들지 않을 거면 그냥 다 퍼블릭으로 해서 쓰면 되는 건데 퍼블릭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함부로 밖에서 수정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수정자들을 잘 만들어서 함부로 수정을 못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정자 메소드는 일반적으로는 보이드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여기 얘는 뭔가 값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받은 인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그 멤버 변수를 수정해 주면 돼요. 수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보통 보이드예요. 그래서 얘가 보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환 타입인지에 따라서는 얘가 적분자인지 수정자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전 같은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이런 void set name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됐는지 알기 위해서 반환 값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바나 이런 C++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세터에서는 반환 값을 이용하지 않고 보통 문제가 있으면은 예외 처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지향에서는 주로 수정자들은 이제 보이드, 반환 타입이 보이드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거면은 굳이 그 get와 setter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얘는 볼 게 아니라 setter를 만들었는데 이 setter에서 이 인자에 대한 검사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굳이 getter 만들고 setter 만들 필요 없이 얘를 뭘로 가면 돼요? 퍼블릭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얘가 널이 아닌지 검사해서 널이 아닐 경우에만 대입해 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세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임이 보통 우리가 그냥 네임을 이렇게 널이면 mname equal name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죠.
name이 null이 아니면. 자바에서는 이제 원시 타입 아니면 나머지는 다 참조 타입이고요. 참조 타입으로 우리가 인재를 쓰게 되면 얘는 항상 뭘 전달될 수 있냐면은 null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null이 전달되는 건 잘못된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null이 전달된 거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null을 유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null을 유지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요 순간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mname을 쓸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null이 아닐 경우면 대입하는 형태로 되게 되면은 밑에서는 뭘 알 수 있어요? 뭘 확신하고 쓸 수 있어요? mname이 null이 아니라는 건 확신하고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null에 대한 검사가 필요 없어져요. setter, 그러니까 이 mname이 바뀌는 곳은 setter랑 어디서 또 바뀔 수 있을까? 생성자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생성자하고 setter에서 다 올바르게 null이 아닌지를 검사해서 설정해 줬다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곳에서는 mname이 null인지는 검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항상 이 mname은 null이 아니라는 거 확신하고 쓸 수 있어요. 수정할 때 null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아예 검사하는 게 없다 그러면 굳이 프라이빗은 놓칠 필요 없고 그냥 퍼블릭 나서 직접 접근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게터 세터 만들 건 아니고 이 세터에서 내가 무슨 검사를 해서 어떤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터를 만드는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자바는 항상 최소한 null 검사할 건 있어요. 그 인자가 참조 타입이면 객체이면은 null 검사는 웬만한 경우엔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불변 클래스 관련된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불변 클래스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클래스예요. 근데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생성자에서 초기화된 이후에는 그 수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터들이 없는 수정자들이 없는 클래스를 우리가 불변 클래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불변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들을 불변 객체라고 합니다. C++의 경우에는 그냥 컨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면서 상수 객체로 만들고 싶으면 컨스트로 수식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생성된 상태로 고정이 되고 더 이상 수정이 안 됩니다. 근데 자바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처음부터 이제 불변 객체로 많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클래스가 그런 객체가 있다면은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경우에 그런 타입을 불변 클래스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로 똑같은 걸 두 개 제공합니다. 불변 클래스 버전, 일반 클래스 버전. 그래서 내가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얘를 쓰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얘를 쓰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데이트 클래스 같은 경우도 로컬 데이트라는 자바 라이브러리는 불변 클래스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일반 클래스로도 하나 제공하고 불변 클래스로도 제공해서 자바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응용을 만드는데 새로 뭘 만드는데 얘가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주로 불변 클래스 많이 사용하면은 똑같은 거를 두 개 만드는 거죠. 불변 클래스 버전, 아닌 버전 해가지고 불변 클래스, 불변 객체 필요할 땐 요 객체를 생성해 쓰고 수정이 계속 필요한 애는 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변 객체의 장점은 디버깅에 매우 유리하다. 항상 상수를 쓰면은 걔는 초기화된 이후에 안 바뀌니까 초기화만 잘 됐는지만 보면 돼요. 보통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어떤 값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 기대와는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잘못됐지를 쭉 살펴봐야 되는데 상수들은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안 바뀌는 거니까 이제 초기화만 내가 내 의도대로 했으면은 내 프로그램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겠죠. 그래서 다른 데를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애들을 여러 곳에서 유지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얘는 상태가 안 바뀐 애니까 똑같은 애를 안 바뀐 애인데 여러 개 만들어 쓸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 16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제 불변 클래스를 자바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변 클래스를 좀 간결하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 레코드라는 것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레코드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캡슐화는 이제 객체 지향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캡슐화인데 이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고요. 묶어서 사용한다는 거고 이 캡슐화에는 아까 얘기한 것과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그 기존 C에 없던 접근 제어라는 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멤버 변수들이 정해놓은 어떤 방법, 메소드를 통하지 않고는 수정될 수 없게 해가지고 뭘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고자 한 게 이제 캡슐화입니다. 또 이 캡슐화의 이점으로 뭘 얘기하냐면 데이터의 표현과 행위의 구현을 사용자부터 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의 실제 정의를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서만 있으면 돼요. 문서만 있으면 API를 설명해주는 공개 메소드를 설명해주는 문서만 있으면 그 문서를 갖고 사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C++는 헤더와 그 메소드를 정의한 소스를 나눠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이걸 나누지 않죠. 하나의 파일에다가 모든 클래스 정의 거기다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엄격하게 보면은 자바가 저 데이터 표현과 행위의 구현을 더 숨겨줘요. 왜 숨겨주냐? C++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CPP 파일은 필요 없겠지만 뭐는 필요해요? 헤더 파일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헤더 파일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헤더 파일을 보진 않죠. 또 점 클래스 파일을 보더라도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뭐만 봐요? API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점 자바로 구현해서 거기에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그거를 볼 이유는 없어요. 얘를 문서화된 API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C++는 이렇게 나눠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바는 제공하지 않냐 하는데 오히려 자바는 하나로 만들었지만 그 점 자바 파일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점 클래스 파일만 있으면 되겠고 그 점 자바 파일은 클래스를 설명하는 뭐만 있으면 돼요? 문서만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바 메소드가 실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멤버 변수들이 실제 어떤 타입으로 몇 개가 정의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 private public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하게 age가 -1, 뭐 음수라든지 300, 뭐 말도 안 되는 값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이런 세터를 제공하는 거죠. 세터를 제공하게 되면은 또 필요하면 게터까지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프라이빗이 했으니까 접근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vate setter가 이제 중요한 거고, setter를 만들게 되면은 getter를 필요할 수도 있고, getter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계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요 인재로 들어오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을 수용할지 말지를 걸러내기 위한 요소가 바로 접근 제어이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제 클래스를 하나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재에서 이제 클래스 설계할 때 나오는 예제가 은행 계좌인데, 이제 항상 클래스 설계할 때 뭐부터 우리가 살펴봐요? 상태, 데이터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행위를 살펴보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분석할 때 이제 우리가 요번 예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잔액만 우선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잔액만 모델링하고 행위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입금, 인출, 잔액조회 요 세 가지만 가지고 간단하게 그 뱅크 카운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직접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데 길어지니까 요 위치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클립스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뱅크 카운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만 직접 타이핑해 보면서 이클립스와 관련된 팁들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